자, 가겠습니다. 아, 큰일 나네. 아무것도 없이 우리 그냥 저것만 보고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럼요. 전문 강사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니카 영어교육연구소 대표이자 현재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아동영어보육학과 겸임교수와 고려사이버대 미래교육원 아동캐솔에서 파닉스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이수정 모니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대표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온토리에 나오게 됐어요. 아유, 역시 좀 봄봄하세요. 성격도 되게 봄봄하신 것 같은데 의상도 봄봄하시네요. 네, 봄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코로나 블루를 떨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약간 파스텔 톤으로 입었어요. 자, 대표님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약간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특히 어떤 영어 공부를 접근하는 그 차원에서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까 싶어요. 일단은 이제 대표님 소개를 살짝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 영어 교육 전문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일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어린이 영어 교육 전문가 이러면 조금, 그게 무엇이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나 알아. 이렇게 익숙한 분들 반, 또 전혀 새로운 분들 반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영어 교육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님 어떠세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보통 영어 배우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때는 라 때는. 그쵸.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 저도 이제 영어를 전공했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아무래도 뭐 학교에서 예전에 뭐 사범대라고 하면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어린이 영어 교육 전문가라는 부분이 조금 낯서실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어 교육 중에서도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양성하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영어 교육 뭐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어 동화책, 영어 원서로 하는 이제 영어 독서 지도를 하는 영어 독서 지도사 그런 분들을 또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파닉스 교육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또 필요성이 많아져서 파닉스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고 또 재미가 없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파닉스 전문가라는 분들 또 하나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아주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재밌게 영어를 이야기해주고 뭐 송앤챈트 이런 거 하는 유아 영어 지도사 전문가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20년 넘게 그런 과정들을 운영해 오고 있고 학교에서도 역시 제가 맡은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 스토리텔링, 영어 동화 구연, 영어 독서 지도 창의적 영어 지도법, 그래서 이제 유아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 교육,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영어 교육 전문가, 네, 좀 그쪽 분야 맞죠? 네. 분명히 성인들 영어와는 다른 교수법들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앞에 단어가 붙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다른 교수법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영어 교육 이전에 어린이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도 해봐야 되고 아이들이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일단 어린이들은 재밌지 않으면 교육이 사실 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미라는 게 사실 또 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또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붙으려면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히 교육적인 목표라든가 그리고 합당한 어떤 학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어느 정도 검증된 교수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어린이 영어 교육 전문가죠. 대표님, 아마 영어 하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이거 언제 시작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필요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찬반이 좀 팽팽하잖아요. 그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어요, 사실은. 어때요? 영어 조기 교육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여는 순간 정 정말 그 영어 교육 전문가들은 수많은 내 선풀과 악플의 사이에서 헤엄쳐야 되는 네. 그런 이슈죠. 뜨거운 감자예요. 사실 영어 조기 교육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아이를 이제 어느 정도 키워보신 분들은 필요해. 또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다 아니야. 필요 없어. 또 이러고 그쵸. 주변에 아마 물어보면 절반쯤 나눠질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영어를 우리 같은 경우 중학교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조기 교육 붐이 엄청나게 일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어 천재도 태어나고 뭐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인터넷에서도 어머님들이 또 부러워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영어 조기 교육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뭐 이렇게 다큐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엄청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붐이 일 만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조기 교육이 왜 좋은지를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고요. 그 우려의 소리가 조금씩 좀 커지고, 즉 교육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좀 더 보편 타당한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렵고 혹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좀 채택되고 있는 이론들이 네. 적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제 어떤 것들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를 잘 보고 교육하는 것이 좋다. 즉 몇 살에 시작해서 몇 살까지 뭘 끝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이미 올드 패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 아이를 조금 더 관찰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일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의 시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시기를 잘 보고 관찰하는 것은 가장 부모님들이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또 고민도 해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있다면 너무 한편으로 그런 사례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적절한 교육의 시기를 잡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100세 동안 아이들이 여러 번 변할 수 있고 여러 번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평생 교육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교육이 끝난 게 아니다. 정말 50세, 80세에도 그때 또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기 교육 때문에 너무 막 조바심 내거나 힘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일단은 내 아이한테 어떤 시기에 또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부모님이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할 텐데, 대표님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이를 유심히 관찰한다고는 해도 이게 맞나 아닌가 되게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많은 교수법을 공부하지만 우리 아이가 여기에도 맞는 것 같고 이런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죠,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보면서 사실 학부모로 산다는 거, 부모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좋아 적기 교육이지 그 적기가 언제냐고 누가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좀 쉬울 것 같기도 할 겁니다. 제 심정이 그래요, 지금.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적기 교육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담대함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많이 알아야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아이의 기질, 성향, 뭐 성격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막 많은 그런 수업이 맞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소심한 친구들은 낯선 환경에서 액티비티 많이 하고 자유롭게 막 토론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얼어붙어서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우리 이거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좀 약간 가이드가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룹으로 막 공부를 하는 게 맞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과 이렇게 단둘이 앉아서 자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내가 그때 모르는 걸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좀 달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내 아이를 나는 어떻게
같이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함께 같이 커나가고 싶다라는 교육적 가치를 먼저 가치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성공과 실패의 사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말을 조금 여러 가지를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맞는 것을 조금 합하시면 훨씬 더 고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공부하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내보는 거죠. 경험을 해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걸 봤더니 이렇게 숙제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숙제, 단어를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좀 즐거워하는데, 이 숙제를 하면서 너무 끙끙거리고 괴로워해서, 이러면서 오히려 영어랑 멀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걱정이 살짝 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한테 조금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인풋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좀 더 흥미로운 걸 좀 제공해 줘본다든지, 다른 경험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도움이 되죠. 다만 이제 저도 아이들을 이제 오래 봐왔고 또 교육 현장에서 저희 선생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많은 사례들을 듣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 여러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요. 저도 좀 고민스럽긴 하고 또 역시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숙제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뭐 거의 다가 숙제를 싫어해요. 숙제 줘! 이런 애들은 없을 그렇죠. 테니까. 없죠. 그런데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일단은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걸 먼저 하고 하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의 내 친구들은 아무래도 나의 의지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요즘 어머님들은 또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 대표님과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나도 언젠간 네가 하고 싶어지겠지. 하는데 문제는 언젠가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저도 그 언젠가 한 2년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전 25년째 기다렸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좀 흔들리다 보면 처음엔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우고 괜찮아 너의 때가 올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급해져요. 막 급해지시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갑자기 막 종합학원에 막 밀어넣으시고 단기로 뭔가를 막 집어넣으려고, 끝내는 그쵸? 그런 학원에 막 밀어넣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안 돼. 지금 해야 돼. 막 이렇게 밀다 보면 아이들이 또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기 교육이라는 걸 너무 그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얘가 이제 과제를 좀 싫어한다. 그러면 과제를 싫어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과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제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 함께 생활 습관을 잡는 그런 어떤 코칭을 받으시는 것들도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활 습관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어가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 과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영어 하나가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영어 과제를 싫어하는데 수학 과제, 과학 과제는 좋아한다라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싫어한다기보다도 과제라는 것 자체 그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단계 어떤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하는 것이 나중에 편하기는 해요. 다만 아이들마다 그 시기가 조금은 앞서서 하는 친구들이 있고 조금은 늦게 해도 나중에 동기부여가 돼서 그만큼 충분히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언젠간 적기가 올 거야, 감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약간 방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큰 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기 교육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찰하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보시는 거거든요. 어렵네요. 큰일 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를 놓쳤나? 지금 해도 늦지 않나? 이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갈등들을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지금이 적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걸 꼭 주변에서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우리 이제 실제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이 교육의 방식이기도 한데 영어를 이제 책과 함께 하시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영어를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로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일단 영어 교육에 이제 수많은 분야가 있고 또 굉장히 좋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영어 동화책으로, 영어 원서로 이제 책을 읽고 그 책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언어의 4대 영역을 좀 고루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법을 또 강의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멀티미디어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영어 교육의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또 거기에 많이 노출을 되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요즘 애기들한테 이렇게 책을 줬더니 아이가 이렇게 슥슥하고 이렇게 눌러보고 뿅뿅 누르면서 소리가 안 나!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 읽는 거 굉장히 지루해하고 영상으로만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영상으로 하는 어떤 교수법을 같이 가르치고는 있지만 책을 읽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영어 하면 혹시 그 회화에 대한 목마름 없으세요? 있죠. 뭔가 이렇게 네. 상대방과 대화를 거침없이 하고 싶은. 그렇죠. 원어민 수준으로 네.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표현을 뭐 이렇게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싶은 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화 중심의 어떤 영어 교육에 또 목말라 하세요. 그런데 회화 중심 당연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회화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몇 마디 말하면 말할 거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재가 빈곤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휘를 또 따로 외워야 되고. 대표님 그쵸? 그런 거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는 그거. 탄집도 외우고. 그런 식으로 원래 가르쳐요. 식당에서 주문할 탄집도 외우고. 네, 맞아요.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뭐 쇼핑 영어, 여행 맞아요. 영어 이렇게 비행기 가시면 영어 뭐. 한 1차시, 2차시 굉장히 즐겁게 해요. 그리고 네. 이제 3차시부터 자유 토론하세요. 그럼 계속 웃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의 한계인데요. 이제 독서 지도라는 건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그냥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 당연히 영어로 되는데 안 읽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그림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영어 그림책 작가들이 굉장히 소리를 재밌게 써서 넣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재밌게 표정과 목소리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해주는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이 듣고 조금 그 책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가 그것을 이제 책으로 옮겨가서 아이들이 어휘 다 몰라도 돼요. 거기에 나오는 문법 처음에 몰라도 돼요. 그런데도 내용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언어의 감을 느끼고 그런 다음에 책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구조 그리고 좋은 책은 거기에 또 충분히 좋은 소재와 주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같이 읽고 나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죠. 그리고 보통 어린이 책에는 그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문장들도 많이 있고 이런 표현 재미있네 생생한 살아있는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서 지도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소재나 주제도 배울 수 있고 또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인 그런 언어나 어휘 표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득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책을 읽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키워주거든요. 그리고 많은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잘 쓸 수 있다라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엄청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쓰기에도 아주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독서 지도가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년 넘게 이 부분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영어 독서 지도는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영어책을 아이한테 좀 읽어주려고 시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지금도 간혹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혹은
이거는 좀 조심하세요 하는 팁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사실 엄청나게 많은 방법 중에 음. 한 가지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지 고민이 맞아요. 좀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글밥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그리 많은 책을 시작을 하면 조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독서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글밥이 많은 책을 읽는 건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 아직 영어 독서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좋은 그림이 있는 책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하더라도요. 좋은 그림을 보면 거기에서 내용 이해가 좀 쉬워요. 그리고 좋은 그림 동화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 글이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거나 또 좀 이름이 있는 유명한 그런 영어 동화책 원서들 중에서 그림과 글이 좀 유명한 것들 먼저 시작해 보시면 좋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조금 우리 친구가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약간의 해석이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거기서 자, 무슨 뜻이야? 이 단어 뭐야? 맞아.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시험 보려고. 네, 막 테스트 하려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서 지도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책도 읽어주실 때 읽어주시고 한 줄 해석하시고 읽어주시고 한 줄 해석하시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영어가 들릴 때 귀 닫고 한국말 들릴 때 귀 열고 이렇게 돼서 한국말이 엄청 늘어요. 그런데 영어는 그만큼 안 늘어요. 그래서 영어 동화책을 읽을 때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어휘, 모든 문장, 문법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자. 뭐 가끔가다 어머님들은 과거분사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나요? 몰라도 돼요. 그게 과거분사인지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아이는 그걸 들으면서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아, 이거 대략 이런 뜻? 그리고 조바심 내서 보면 식물도 안 자란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조바심 내지 말고, 그쵸? 그렇게 해서 막 감시자 그런 눈 말고 사랑과 그다음에 기다림의 미학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영어 독서 지도와 영어 교육도 충분히 싹을 틔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바심 내지 말고 아이랑 같이 좀 즐기는 기분으로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성 좀 합니다, 저도. 평생 네. 반성하고 있어요.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파닉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마 관심들 되게 많으실 텐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